나무와 숲이 우거져 햇빛 강한 날에도 걷기 좋은 곳 송정호수공원입니다. 오늘 이곳에선 어떤 이야기를 울산실록에 담을 수 있을까요? 야, 울산 정말 알면 알수록 참 이쁜 동네인 것 같습니다. 옆에 호수도 쫙 반짝반짝 빛나고 네. 여기 산책길도 있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곳 같습니다. 여기가 어디인 줄 알죠? 여기가 송정호수공원 아닌가요? 송정호수공원 사이에 이름이 하나 더 붙어 있죠. 혹시 그 박상진 호수공원. 네. 네. 박상진 호수공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만큼 이곳은 박상진 의사, 즉 대한강복군 총사령 박상진 의사하고 굉장히 연관성을 가진 곳이거든요. 아, 여기가 그분이랑 관련 있는 곳이라고요? 박상진 의사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알고 있겠죠. 그죠? 울산 사는 사람이라면은 이분 모르면 간첩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울산뿐만이 아니고 거의 전국적으로 자꾸 알려지고 있는데 8월은 특히 나라를 잃은 국권 상실의 달이기도 하고 또 우리 그 박상진 의사가 돌아가신 날 8월 11일 조금 지났지만 8월 11일이 박상진 의사가 돌아가신 날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박상진 의사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봅시다. 굉장히 의미 있는 달이니까 또 네.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럽시다. 한번 가보시죠, 선생님. 네, 가봅시다.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송정 박상진 호수공원. 이곳은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의 삶이 곳곳에 녹아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무척 궁금합니다. 이 호수공원에 사람이 붙어 있는 걸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아주 유명한 분이라든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신 분들의 이름을 딴 지명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이 동네는 그냥 박상진 의사가 태어난 곳이거든요. 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송정 이 지역의 어떤 박상진의 상징성 이런 것 때문에 호수공원을 이제 박상진 이름으로 바꿨고 사람들은 여기 오면 아 여기는 옛날부터 호수가 있었거니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네. 그게 아니고 10여 년 전에는 이것이 작은 저수지 정도였거든요. 이것을 2010년부터 한 4년 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박상진이라는 이름을 거기에 명명을 한 것이죠. 옛날에 그 독립운동을 하거나 어떤 뭐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던 분들을 국가에서 서운을 주거든요. 네. 박상진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될 그 초창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대한강복회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이끌어갔던 인물인데도 저평가돼 가지고 3등급 서운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되게 많은 그런 좀 마음이 씁쓸한 마음이 많습니다. 송정 박상진 호수공원이라고 칭한 이유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네요. 공원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박상진 의사의 마지막 순간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면은 옥중절명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요? 네. 이게 옥중절명시 해놨죠. 이게 뭐냐면 이제 박상진 의사가 이제 1915년에 전국적인 조직의 강복회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활약을 하다가 박상진 의사의 어머니께서 임종을 하시게 되거든요. 경주 그 녹동에 있는 집에 어머니의 임종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자기가 잡힐 걸 뻔히 알고 간 거죠. 체포가 돼서 백마를 타고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 형무소에서 억고를 치르다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얼마 안 남겨둔 상태에서 지은 시, 그게 옥중절명시입니다. 잡히고 나서 옥중에서 지었던 시인 거군요, 이게. 굉장히 비장함이 묻어 있는 시인데요. 잠깐 읽어보면 남부생차 세상, 생덕위, 남사신.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힘든데 특히 남자로 태어난 것은 참 기쁜 일 아닌가. 그러면서 무일사 성공거 했거든요. 이런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참 안타깝다. 청산조 녹수빈, 청산이 비웃고 녹수가 찡그린다. 내가 남아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 어려운 상황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는 건 참 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 못한 것, 여기서 이루어지 못한 건 뭐냐면 대한의 독립이겠죠. 그걸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되는 거 참 안타까워. 그래서 세상의 산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비웃고 조롱한다. 그런 마음을 담은 박상진 의사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뭔가 그 슬픈 마음이 이 시에 좀 잘 담겨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갖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에 잘 묻어두고 있죠. 절명시에 담은 그 마음을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나라의 광복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던 박상진 의사. 그가 남긴 업적은 당시 독립운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박상진 의사님이 설립했다는 그 대한광복회는 어떤 단체였던 건가요? 예, 여기 이제 대한광복회의 이제 그 회의, 실제 회의 장면을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게 한 100년 전에 실제로 대구에서 있었던 그 모습입니다. 만주를 떠돌다가 많은 독립투사들, 의병들 이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그 사람들의 실상을 좀 많이 보고 국내에서 힘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단체가 대한광복회고 그 당시에 광복회와 관련된 유사한 단체도 여러 개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전부 통합했어요. 화합과 통합 이런 정신을 가지고 처음 설립한 게 대한광복회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췄다는 거.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그럼 주축이 이랬던 건가요? 1910년대에 네. 가장 그 우리나라에 조선에서 독립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쟁쟁한 분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여기 박상진 총사령이 있고요. 네. 대한광복회. 중간에 있으시군요. 이쪽이 백야 김좌진 장군.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이 그 소몽 최기중 선생님. 이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런 분들이 한 자리를 해가지고 함께 대한광복회를 만들었고요. 대한광복회는 일제를 무찌르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힘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대한광복회의 강령은 비밀, 폭동, 그리고 암살, 뭐 이런 것들을 주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제의 심장을 직접 총으로 겨눠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겠다. 이런 의지를 굉장히 갖고 있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1915년에 결성된 대한광복회는 국내 최대의 독립군 단체로 성장했는데요. 이후 과감한 행보로 친일파 처단과 일제 타도에 적극 앞장서게 됩니다. (1915년에) 대한항복회가 결성되고 나서 굉장히 뚜렷한 흔적들을 몇 가지 남겼는데 사실은 이게 비밀 결사 조직이고 행동을 하는 것들도 대부분 비밀스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들은 없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대한광복회가 했던 두 가지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되고 있는 게 바로 이게 그 세금마차 탈취 사건인데 이게 1915년 12월 24일 날 일어났고요. 네. 그때 세금이라든지 귀중한 문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편마차에서 많이 실어 날아갔거든요. 이것을 이제 대한광복회에서 막아가지고 탈취를 했던 거예요. 이 탈취를 한 목적은 그 안에 있는 귀중한 것들을 뺏어서 결국 독립자금으로 쓰기 위한 것이었고, 영남의 가장 큰 부호라는 장성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구 쪽에 살고 있었는데, 당신이 독립자금을 내놓지 않으면 당신을 처단하겠다 이렇게 공개 협박장을 보내가지고 결국 안 주니까 가서 이제 처단을 하고 한 사건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요. 그 외에도 독립자금을 끌어모았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비밀리에 활동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위협심 넘치는 활동들이 알려져서 참 다행입니다. 중요한 거는 일제강점기 초창기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독립무장단체였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획기적인 독립자치를 이끌었던 우리 박상진 의사님이셨군요. 맞습니다. 공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박상진 의사의 생가가 있는데요. 이곳에 자리한 지 200여 년이 됐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대궐집 같죠? 선생님, 여기가 그러면은 박상진 의사님 그 생가인 건가요? 네, 태어나신 곳이고 네. 박상진 의사의 그 집안이 여기 울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곳. 저게 고헌고택이라고 적어놨죠. 네. 고헌은 이제 박상진 의사의 호입니다. 네, 고헌고택.
이게 1825년경에 지어진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밀양박씨 집안이 울산의 송정에 이제 뿌리를 내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대로 한 4대 정도를 살았는데, 대표적인 그 영남 지방의, 특히 영남 남부 지방의 미음자형 가옥 구조를 가졌고, 무룡산 자락을 뒤에 배경으로 두고 앞에는 동천강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배산 임수형 지형을 가진 아주 좋은 곳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정돈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실 즈음에 이 송정동 이건 다 이제 독립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다 팔았어요. 이게 재산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참 동안 2000년대까지 뭐 거의 방치되다시피 다 주인이 바뀌었죠. 이게 그렇게 있다가 2002년도쯤인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울산시가 이걸 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독립운동가의 역사 문화 공원으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새롭게 조성해가지고 울산의 후대들에게 역사의식, 독립운동의 역사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체험하게 하는 산실로 지금 새롭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박상진 의사의 가문은 대대로 녹을 먹던 집안이었는데요. 만석지기로 부여기까지 했습니다. 남부러울 게 없는 양반집 맏아들로 태어난 박상진 의사는 인정 많고 똑똑한 인재였는데요. 이 사대부집에서 나고 자란 이 박상진 의사님께서 어쩌다가 이 독립운동을 하시게 된 건가요? 우리나라의 그 사대부들 가운데 독립의 의지를 태워서 온 집안의 재산을 나라에 바치는 분이 참 많습니다. 네. 그게 바로 박상진 의사인데요. 이 박상진 의사는 양정의숙에서 법학과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많이 새로운 학문을 익혔고, 그리고 구한말에 이제 이 나라의 뭔가를 그 위해서 자기가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법관 시험을 쳤고, 네. 법관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1910년에 평양재판소의 판사로 정식 발령을 받아요. 그럼 판사가 되셨던 거네요. 그렇죠. 네. 정식 판사가 됐는데 네. 그때 국권 상실이 일어났거든요. 한일 합방이. 네.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이 처지에서 내가 대한제국이 아닌 일제의 끈앞풀이 되어서 판사를 하는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걸 과감히 던집니다. 그때부터 만주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하고 교류를 하고 활동을 하거든요. 그때 그 시대에 자신의 부와 명예가 다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그 독립을 위해 뭔가 힘 바쳤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희생정신이. 그렇죠. 모든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겠다. 그걸 실천했다는 분, 그 실천한 분이 바로 울산의 박상진 의사라는 것.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평생 누리며 살 수 있었던 부귀영화를 버리고 오직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희생했던 박상진 의사였는데요. 후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박중훈입니다. 그럼 혹시 박상진 의사님과의 그 관계는 어떻게 되신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정조부님 되십니다. 혹시 그 가족으로서 그 박상진 의사님에 대해서 뭐 들으셨던 뭐 이야기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남자들의 그 특징은 다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 들어오시면은 뭐좀 근엄하시고 또 자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한데 또 밖에 나가시면은 굉장히 또 정의롭고 예, 또 배려심이 깊은 그런 어른으로 저는 들어왔습니다. 박상진 의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뭔가 가족들의 그 후에 이야기는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집은 물론이고요. 거의 제 종정조부님들도 이제 보면은 뭐 각자 연고에 따라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져 있고요. 처가 쪽으로라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다 흩어져 살았으니까 그 생각 밖으로 많은 그 핍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택투색이라든지 이런 게 몇 차례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그 개인 문건들도 지금 거진 전하는 게 있거든요. 그 당시에 다 이렇게 압수된 걸로. 다 압수수색 당하고 예. 그런 탄압들이 있었던 거군요. 예. 광복 후에도 박상진 의사의 후손들은 단칸방에서 세간을 하게 되는데요.
독립운동가를 대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박상진 의사님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상진 의사야말로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이라는 부분들이 초창기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던져가지고 전국적인 창덕 태상의 조직을 만들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고 일제와 정면으로 부딪혀서 항일 독립 무장 투쟁을 전개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 김자진 장군이 서훈 1등급을 받고 그 대한광복회의 대표적인 인물로 추앙을 받는 상황인데 총사령이었던 박상진 의사는 서훈이 3등급이고 여전히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거. 지금 오늘의 울산을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걸 해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저희 박상진 의사님께서 저희 울산실록에 어떻게 기록되면 좋을까요? 오늘 이 같은 의미 있는 장소에서 울산이 낳은 민족의 선각자 박상진 의사님을 기억하고 기록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대한의 중심에 울산이 있었다는 것. 그 증거가 바로 박상진 의사라는 점. 이걸 우리는 울산의 후손들은 반드시 기록하고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보이는 곳에서 이제 활동하셨던 분인 만큼 울산실록을 통해서 울산 시민들이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바친 박상진 의사에게 이젠 우리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